뉴욕 양키스라는 이름이 원래 영국 군대 이름이었다는 거 아셨나요? 아이리시 이민자들이 분노해서 바꾼 겁니다. 템파베이 레이즈는 원래 데블 레이즈였는데 종교단체에서 악마라는 단어 때문에 항의해서 바뀌었어요. 신시내티 레즈는 냉전 시대에 빨갱이 취급받을까봐 이름을 바꿨고요. 브루클린 다저스는 한때 브라이드 그룸스, 그러니까 신랑들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선수 6명이 그 해에 결혼해서 그렇게 불렸거든요. 메이저리그 구단 이름에는 이렇게 황당한 사연들이 숨어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이름들 대부분이 기자들이 기사 쓰기 귀찮아서 만든 별명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메이저리그의 역사와 함께 구단 이름들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현재 메이저리그에는 2개의 리그가 있어요. 내셔널리그와 아메리칸 리그인데 둘 중에 먼저 생긴 건 내셔널리그입니다. 1876년에 창설됐어요. 그 전에도 야구 선수들의 협회는 있었거든요. 전미 야구 선수 협회, 전미 프로구 선수 협회 같은 단체들이 있었는데 문제가 많았어요. 선수들이 음주 문제를 일으키거나 폭력 사건이 터지거나 경기에 그냥 안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선수들만의 모임이다 보니까 운영이 엉망이었던 거죠. 그때 한 사람이 나섭니다. 시카고 화이트 스타킹스를 소유하고 있던 윌리엄 앰브로스 헐버트라는 사업가였어요. 이 사람이 야구리그의 비즈니스와 운영 전반을 맡겠다고 선언합니다. 사업 문제는 사업가가 처리할 테니 선수들은 경기에만 집중하라는 거였죠. 그렇게 내셔널리그가 탄생했어요. 헐버트는 몇 가지 규칙을 정했는데 일요일 경기 금지, 경기장 내 주류 판매 금지, 그리고 입장료를 50센트로 올렸습니다. 당시 50센트는 꽤 비싼 돈이었거든요. 헐버트가 원했던 건 야구를 폴로 같은 고급 스포츠로 만드는 거였어요. 품격 있고 매너 있는 스포츠로 만들고 싶었던 거죠. 지금도 야구에서 매너를 중시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겸손하게 경기에 임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그런 분위기요. 그런데 당연히 모든 팀이 이 규칙을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크게 반발한 팀이 신시내티 레드스타킹스였어요. 신시내티에는 독일계 이민자가 많았거든요. 독일하면 맥주잖아요. 야구 보면서 맥주 마시는 게 문화인데 주류 판매 금지라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일요일 경기 금지도 문제였어요. 노동자들은 일요일밖에 쉬는 날이 없거든요. 일요일 경기가 없으면 노동자 팬들이 경기를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신시내티는 몰래 일요일에도 경기를 하고 맥주도 팔았는데 결국 걸렸어요. 내셔널리그에서 쫓겨났습니다. 신시내티만 불만이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다른 구단주들도 내셔널리그의 엄격한 규칙에 반발해서 새로운 리그를 만들었는데 그게 아메리칸 어소시에이션입니다. 아메리칸 어소시에이션은 내셔널리그와 정반대로 갔어요. 일요일 경기 허용, 맥주 판매 허용, 입장료도 50센트에서 25센트로 반값으로 낮췄습니다. 노동자 계층 팬들을 끌어들여서 돈을 벌겠다는 전략이었죠. 그래서 이 리그의 구단주 중에 양조장 사장들이 많았어요. 리그 별명이 맥주와 위스키 리그였습니다. 아이디어는 좋았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야구가 재미있으려면 팀들이 간패해야 하고 경기 수준이 높아야 하는데 아메리칸 어소시에이션 소속 팀들은 실력이 별로였거든요. 결국 재정난에 시달리다가 해체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셔널리그가 다시 주도권을 잡고 12개 팀으로 리그를 운영했는데 팀 간 실력 차이가 너무 컸어요. 강한 팀은 항상 강하고 약한 팀은 항상 약해서 인기팀 경기장은 관중이 꽉 차는데 약한 팀 경기장은 텅텅 비었거든요. 그래서 내셔널리그가 팀 수를 12개에서 8개로 줄였습니다. 이때 새로운 기회를 노린 사람이 있었어요. 마이너리그인 웨스턴 리그를 운영하던 벤크로프트 존슨이라는 사람인데 내셔널리그에서 잘린 팀들을 데려오고 새로운 팀들을 창단해서 1901년에 아메리칸 리그를 출범시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건 규정 위반이었어요. 웨스턴 리그는 마이너 리그였는데 자기들이 메이저 리그로 승격했다고 선언해버린 거거든요. 게다가 내셔널 리그의 스타 선수들까지 빼갔어요. 처음에 내셔널 리그는 굉장히 불쾌해했지만 아메리칸 리그가 인기를 얻자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1903년에 첫 번째 월드 시리즈가 열렸고 지금 우리가 아는 두 리그 체제가 만들어진 거예요. 약 50년 동안은 이 체제가 유지됐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 1950년대부터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원래 메이저리그 팀들은 대부분 대북 미국 동부와 중부에 있었어요. 원정 경기를 가려면 이동을 해야 하는데 장거리 이동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1950년대에 상업 항공산업이 급성장하면서
동부에서 서부로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쉬워졌어요. 그래서 메이저리그 팀들이 서부로지를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유명한 이전이 브루클린 다저스와 뉴욕 자이언츠였어요. 1958년에 브루클린 다저스는 LA로 옮겨서 LA 다저스가 됐고, 뉴욕 자이언츠는 샌프란시스코로 옮겨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됐습니다. 그 이후로도 새 팀들이 생기고 팀들이 이곳저곳으로 이동하면서 메이저리그가 계속 확장됐어요. 그래서 메이저리그의 역사를 서부 개척 시대에 비유하기도 하죠. 이제 재미있는 구단 이름 이야기를 해볼게요. 요즘은 새 팀이 생기면 팬들에게 이름 공모를 하지만 옛날에는 구단 이름이 딱히 없었어요. 그냥 시카고 아메리칸 리그 야구클럽, 브루클린 내셔널 리그 야구클럽 이런 식으로 불렸거든요. 도시 이름과 리그 이름을 합쳐서 부른 거죠. 그런데 이 이름들이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기사 쓸 때 짧고 기억하기 쉬운 별명을 부기 시작했고 그게 공식 이름으로 굳어진 겁니다. 양말 색깔로 이름을 지은 팀들이 많아요. 신시내티 레드 스타킹스, 시카고 화이트 스타킹스, 세인트 루이스 브라운 스타킹스 같은 팀들이요. 왜 양말이냐면 그때는 지금처럼 TV 카메라로 줌인할 수 없었거든요. 기자들이 멀리서 경기를 보면서 기사를 써야 했는데 가장 눈에 잘 들어오는 게 양말 색깔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 팀 이름에 스타킹스가 많이 붙었습니다. 초창기에는 팀 이름이 자주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미국 최초의 프로야구팀이 신시내티 레드 스타킹스였는데 1871년에 이 팀 선수들 대부분이 보스턴으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보스턴에 새 팀이 생겼고 보스턴 레드 스타킹스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이 팀 이름이 드라마틱하게 계속 바뀌어요. 1883년에 보스턴 비니터스로 바꿨는데 비니터스는 콩을 먹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보스턴의 별명이 빙타운 콩 도시거든요. 초기 정착민들이 닭밀에 구운 콩 요리를 많이 해먹었대요. 나중에 또 보스턴 더브스로 바꿨는데 비둘기를 야구팀 이름으로 쓰니까 좀 이상하죠. 그래서 또 보스턴 러스틀러스로 바꿨어요. 러스틀러스는 도둑이라는 뜻입니다. 1912년에 또 브레이브스로 바꿔서 보스턴 브레이브스가 됐고 1914년에는 꼴찌에서 시작해서 월드시리즈 우승을 하는 기적 같은 시즌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후로 다시 성적이 안 좋아지니까 또 이름을 바꿔서 보스턴 비스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보스턴 레드삭스는 원래 보스턴 아메리칸스였어요. 나중에 레드삭스로 바꿨는데 재미있는 건 보스턴 아메리칸스 시절에는 빨간색이 아니라 파란색 양말을 신었다는 거예요. 보스턴 레드삭스가 점점 인기를 얻자 보스턴 브레이브스는 보스턴이 우리 자리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미러키로 옮겼다가 나중에 또 애틀란타로 옮겨서 지금의 애틀란타 브레이브스가 됐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이름을 바꾼 팀도 있어요. 신시내티 레즈가 대표적인데 1950년대에 미국에서 메카시즘이 있었거든요. 조셉 메카시 상원의원이 공산주의자를 색출한다면서 사람들을 마구 지목했어요. 당신 공산주의자지, 당신도 공산주의자지 이런 식으로요. 냉전시대였고 적색 공포시대라고 불렀죠. 그런데 야구팀 이름이 신시내티 레즈, 빨갱이잖아요. 그게 좀 그래서 레드레그스로 바꿨다가 나지 레즈로 돌아왔습니다. 뉴욕 양키스 이름에도 재미있는 사연이 있어요. 양키스는 원래 뉴욕 하이랜더스였는데 신문 헤드라인에 쓰기에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양키스 또는 양크스라고 줄여쓰기 시작했고 그게 굳어진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이유도 있었어요. 당시 구단주 이름이 조셉 고든이었는데 가끔 팀을 고든의 하이랜더스라고 불렀거든요. 그런데 그게 유명한 영국 군대 부대 이름이기도 했어요. 당시 양키스 팬 중에 아이리시 이민자가 많았는데 영국 군대 이름으로 팀을 부르니까 기분이 안 좋았던 거죠. 그래서 결국 뉴욕 양키스로 바꿨습니다. 황당한 이름들도 있었어요. 피츠버그 버거스라는 팀이 있었는데 운율은 좋았죠. 브루클린 다저스는 한때 브루클린 브라이드그룸스였어요. 브라이드그룸은 신랑이라는 뜻인데 그 해에 선수 6명이 결혼해서 그렇게 불렸대요. 나중에 바꿔서 다행이죠. 최만 선수가 뛰었던 템파베이 레이즈도 이름에 사연이 있어요. 템파베이 레이즈는 비교적 새 팀인데 처음에는 스팅레이스로 지으려고 했어요. 플로리다 바다에 가오리가 많으니까요. 템파 스팅레이스 괜찮아 보였는데 하와이 겨울 리그에 마우이 스팅레이스라는 팀이 이미 있어서 그 이름을 못 썼어요. 그래서 데블레이즈로 정했는데 종교단체에서 항의가 들어왔어요. 왜 악마라는 단어를 넣느냐는 거였죠.
그래서 2007년까지 데블레이즈로 쓰다가 2008년부터 그냥 레이즈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해에 레이즈가 역대 최고 시즌을 보냈어요.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이 되어서 월드 시리즈까지 갔거든요. 필라델피아 필리스에 지긴 했지만요. 추신수 선수가 뛰었던 텍사스 레인저스도 재미있는 과거가 있어요. 워싱턴에서 텍사스로 옮기면서 새 이름을 지은 건데 워싱턴에 있을 때 이름이 뭐였냐면 워싱턴 세너터스, 상원의원들이었어요. 한국으로 치면 여의도 국회의원들 같은 느낌이죠. 김하성 선수가 뛰는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파드리스는 스페인어로 신부님들이라는 뜻이에요. 샌디에이고의 역사에서 온 이름인데 옛날에 프란체스코 수도회 선교사들이 캘리포니아에 와서 샌디에이고에 첫 번째 교회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파드리스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파드리스 경기장에 가면 대머리에 수도복을 입은 수도사 마스코트가 응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